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교선생 새롭고 영영 입니다. 자, 오늘은 네. 일미님의 신묘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벌써 3월 마지막 녹음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마지막 주인데 3월 어떠셨나요? 저희는 지금 3월 1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3월에 각자 목표가 있으신지. 목표. 이거 3월 첫 방송에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루었는지를 보는 거지. 저는 내일 첫 출근이라서 3월 마지막에 이 팟캐스트 녹음본을 들을 때쯤이면 그래도 한 달 동안 잘 적응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진짜 또 시간 금방이어가지고 맞아요. 교선생 잘 하고 있니? 막 이제 월요일 싫다 막. 아니, 월요일을 되게 갖고 싶어 했는데 또 어떤 일상이 될지 궁금하네요. 세루코님은요? 저도 그냥 3월 재밌고 신나게 잘 보냈었기를 바라며 4월도 그냥 모두 건강하시길. 타락일. 영영님은요? 봄 소풍을 가야겠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소풍도 가고 그러면 좋겠다. 좋다. 진짜. 무조건 가야지. 소풍이라는 말이 참 좋다. 같이 가요. 둘이 가요. 다음에 녹음할 때는 뭐 어딘가 가요? 네네네. 날씨가 참 좋겠네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 3월에는 저희가 이제 더 납작 엎드릴게요. 배급사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 곳이라도 배급사를 만나서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기를. 어떻게 됐는지는 바로 다음 화에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 그렇죠. 재밌겠다. 청취자분들도 행복한 3월이셨기를 바라고 3월 마무리도 네. 재밌게 아늑하게 하시기를. 음. 그럼 이제 일미님의 신묘탕을 네, 좋아요. 저는 우선 읽으면서 엄마에 대한 추억과 그 목욕탕에서 일하는 새신사 고양이를 어떻게 연결하게 되었는지 글을 쓰게 된 동기가 궁금했습니다. 진짜 저는 어릴 때 엄마랑 주말마다 목욕탕을 갔거든요. 네. 진짜. 네, 근데 진짜 저희 엄마가 새벽 4시에는 꼭 목욕탕을 가야 됐었어요. 와. 그러니까 물이 가장 깨끗할 때 가서 씻고 기분 좋게 일요일을 시작해야 되는. 근데 이제 하루는 깜깜한데 놀이터에 고양이들이 때로 몰려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은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장면은 뭐지? 하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장면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썼어요. 지금도 목욕탕 좋아하세요? 아니요, 지금 혼자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랑 갔을 때 이후로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안 가는 편인데 최근에 한번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다양한 나이대 여성분들의 몸을 보게 된 거예요. 되게 좋은 경험, 이게 좋은 경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다양한 시각을 기르게 된 것 어릴 때 같아요. 가는 거랑 좀 다르죠. 네, 엄청 다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의 몸은 또 저렇게 변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몸도 언젠가 저렇게 변하겠지 이렇게. 근데 그게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목욕탕만의 그런 묘한 분위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되게 노천탕 같은데 들어가서 TV 보고 재밌더라고요. 노천동 요즘 TV가 있구나. 좋은 데 갔구나. 좀 좋은 데 갔어요. 노천탕 가보고 싶다. 좋더라고요. 엉뚱한 얘기인데 전 TV에 보면은 일본에 막 그 야외 온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원숭이들이 또 목욕하고 있고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요. 물이 더럽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진짜?
최근에 무슨 기사 떴잖아. 나도 그 기사 봤어. 진짜 나는 왜 못 봤어? 뭐 거의 뭐 며칠에 한 번 갈아야 되는 물을 1년에 2번. 저도 봤어요. 아 진짜. 근데 모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근데 저는 이 신묘탕을 쓰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영영님하고 피드백을 먼저 주고 받았거든요. 네. 영영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축구 선수인데 축구장에 들어가서 왜 골을 넣지 않니? 무슨 의미죠? 왜 계속 드리블만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 성경 말씀처럼 들을 게가 있는 사람 들어. 이런 것처럼. 저번 녹음 때는 스님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해석해 봤을 때 이게 이야기가 이제 목적이 있고 뭐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제 문장만 써 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생각이 많았었어요 이번에. 좀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다 쓰고 나서라도 내가 왜 진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목적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 요즘. 그래. 요즘. 그래서 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습작생으로서. 그럼 신묘탕을 쓰게 된 동기는 있지만 목적은 명확히 안 두고 쓰게 된 건가요? 이 스토리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보통은 기승전결 생각하고 이제 빨랫줄 널듯이 앞에 이제 이 스토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하고 결말을 정하고 중간에 이제 큰 사건들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대충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다양한 글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4월 이야기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완 신지. 네. 제가 대학 때 그 영화를 배울 때 저는 일문과 나와가지고 갑자기 속이. 근데 그 영화를 배울 때 교수님이랑 우리의 어떤 토론같이 이 영화가 너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따지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빡 때리는 어떤 사건이 딱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일상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 어떤 지금과 뭐 이때와 이때와 뭐 쭉 이어지면 요 일상 요 단면만 딱 꺼낸 영화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엄청나게 그 좋아하는 사람과 뭐 이루어진다든지 뭐 그들이 어떤 로맨스의 뭐 이게 뭐 업다운이 있는 기회형.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선배는 저한테 유명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는 영화였는데 저는 왜 그 스포예요? 안 보셨어요? 보고 싶어요 눌렀는데. 진짜? 그거 되게 짧은 영화인데. 벚꽃이 한창 뭔가 흐드러지게. 딱 4월에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번역도 잘못됐어. 4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번역에는 선배 유명했잖아요 이건데 말은 선배는 저한테는 유명했어요.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그래서 너무 다른 그 미묘한 저한테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너무 이렇게 찡한 대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교수님 이거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쓰고 싶은 대로 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어떤 목적이 이씨가 아니라 너무 단호하다. 드리블만. 이런 할 문장이 때도. 쓰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뭐 공격수가 있고 뭐 어떤 그런 게 있듯이 이게 하고 싶을 땐 또 이걸 쓰다 보면 또 언젠가는 갑자기 이런 글을 쓰고 싶은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 막 내가 목적 있는 글이 아니었다고 나는 왜 목적이 없어?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런 글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 드리블의 어떤 수준을 거의 메시급이라고 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약간 또 메시가 전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미지 세탁. 최수정 이미지 밀고 가는. 아니 반대로 저는 드리블이 없다. 약간 그냥 목적만 있고 약간 글 중간에 뭔가 약간 드리블이 없는
글 같다. 그러고. 아 근데 영영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욕심부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야기의 큰 흐름보다 자꾸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장을 조금 멋부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가지고 아마 경계하라는 말 같기도 했어요. 두 분을 합쳐서 아 그럼 너무 좋죠. 왜 그렇게 안 만들어준 거야? 근데 진짜 습작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귤 선생님의 화에 대한 고찰? 그걸 보고 아 나는 글에 대한 고찰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을 했어. 근데 신묘탕이 지금까지 중에 역대 제일 길지 않아요? 네 맞아요. 몇 장이에요? 10장. 10장이에요? 네 10장. 사실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오. 몇 더 장으로 있는데. 더 있는데 더 넣지 않고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 이것도 참 능력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되게 감동 포인트예요. 음. 한 달 동안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10장 분량을 써낸다는 게 읽어주세요. 저희 이번에 처음 쓰신 문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단어.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제가 쓴 문장은 서로 이제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악착같이 뺏기지 않으려 몸을 옹송그렸다에서 옹송그렸다인데 새로운 단어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옹송그렸다는 되게 춥거나 두려워서 몸을 궁상맞게 웅크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입술을 움츠리어 꽉 깨물다. 이거 뭔가?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제 소설 읽거나 할 때 새로운 단어 보면은 써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단어 노트를 만들어서 좀 써보고 싶은 거랑 좀 생소한 단어들을 적어놓고 정의도 같이 적어놓고 읽어보고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적은 것 중에는 허랑방탕하다 뭐 이런 우와! 뜻이 뭐였더라? 호랑방탕하다. 대충 감이 오는 그 뜻이 맞는데 근데 막상 쓰려고 할 때 저희가 선택하지 않을 단어니까 맞아. 미리 그런 것도 적어보면은 너무 웃기다. 뭔가 누군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허랑방탕해? 꼭 쓰려고 그 단어 꼭 쓰려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허랑방탕하다 하면서 주색 잡기 뭐 이런 거 주색 잡기. 이런 게 약간 들으면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명확히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새로운 단어를 써보는 건 좋은 것 같아. 신선해지는 것 같아. 꼭 써봐야겠어요. 나는 허랑방탕하다. 영영님은 왜 이렇게 허랑방탕해요? 그러게. 얼마나 다채로워져 이렇게 말하니까. 가끔은 말 때문에 내가 확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세계를 좀 구체성을 띠게 되니까 맞아. 더 확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말로 좋아요. 인해. 맞아. 언어를 찾으면 확 그 답을 찾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름 붙이지 못해서 몰랐던 것들을 맞아, 딱 그런 느낌 같아. 이름 붙여서 나도 알게 되는. 맞아. 그래서 책을 읽으면 맞아. 가끔 나도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맞아, 이런 게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게 있을 맞아. 때도 있는 거. 그런 거 줄 쳐놓고 줄 어제 많이 치시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모든 걸 줄 치시는 거예요. 어제 자기 전에 책을 읽으셨는데 길 선생님이 막 계속 그 연필 잠깐 써도 돼요? 하더니 밑줄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야.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거 알죠? 교과서 다 줄 치는 거.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요점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전부터 그 읽던 책이었는데 연필이 없어서 줄을 못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필이 있은 김에 전에도 좋았던 문장 쳐놔야지 이렇게 해놓다가 계속 그으니까 저는 소리만 듣다가 뭐 책을 다 주시나. 그랬다. 책은 중요하니까. 네.
맞아. 근데 요즘 밑줄 치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응, 사람들이 알려주세요. 밑줄 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뭐 저런 색연필 같은 것도 있고 요즘엔 스티커를 맞아. 이렇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 반색깔. 투명 어. 스티커라고 해야 하나? 맞아. 음. 그걸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계속 돌려보고. 그러면은 그 문장에다 딱 붙여놓으니까 문장도 그 형광펜 칠하는 효과도 나면서 책에는 아무 맞아. 흔적이 뗄 안 수 나니까. 좋다. 그 책이 안 남는 게 좋네요. 자기 전에 세로코님이 책 읽을 때 줄 이렇게 끊는 소리가 전 좋아가지고 맞아. 나도 이제 책 아까워하지 말고 줄 꺼야지 하고 어제 그렇게 줄 끈 거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거 같아. 진짜 안 긋고 싶은 시기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진짜 그냥 다 쫙쫙 거버리고 어떤 시기에는 그냥 이거 뭐지? 체크 표시만 하고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줄 이렇게 박박 그어서 세 분은 책 읽을 때 좀 더럽게 읽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깨끗하게 읽으시는 편이세요? 영영님은요? 전 책을 안 읽어요. 어제와 똑같은 얘기를. 저는 책을 들어요. 오디오북을 계속 들어요. 역시 반복해서. 되게 요즘 시대 얼리어답터. 얼리어답터도 말 못해가지고 요즘 시대라. 요즘 아니면 그 이북 사놓고 그거 필사하고 그래요. 근데 난 필사하는 게 참 또 대단하다. 필사를 그럼 오디오북 들으시면서 아니면 그러니까 오디오북은 이제 다른 뭐 산책할 때나 뭐 이런 때 듣고 필사는 그냥 문장 생각하면서 계속 필사하고 필사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문장력이 좀 약해서 그런 손으로 식으로 직접 쓰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확실히 좀 좋나요? 이렇게 쓰다가 그림도 그리고 다 공부 못하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막 괜찮은 문장도 이제 두세 번 같이 써보고 이렇게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또 체크해놓고 근데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걸 내가 그 문장이나 그 글로서 못 담아낼 때가 느껴질 맞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가 되게 답답하더라. 그 도서관 장면 쓸 때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그려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안 옮겨지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아름다웠는데 맞아. 도서관 장면. 그러니까 이게 됐는데 보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잘 봐주는데 나는 막 이게 더 안 되는 거 약간 있죠. 쓰고 싶은 그 세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다 그런 마음인가 봐요. 맞아요. 일미님은 책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책을 되게 책 표지를 좋아해요. 어. 새 책을 좋아하고 새 책 좋지. 책을 사놓고 오래 안 읽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놓은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세로코님 보고 밑줄을 진짜 쫙쫙 맞죠? 되게 맞죠? 시원하게 긋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신감 있게. 책을 저렇게 밑줄을 그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을 밑줄을 그으면서 보고 있어요. 세로코님이 영향을 되게 많이 주셨네요. 저희한테. 되게 강렬했어. 밑줄 긋기가 새로운 어떤 세계 같았어. 맞아요. 책을 허투루 읽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봐주니까 내 마음에 이름 붙여진 것 같아. 꽃이 되었나요? 와 감동적이잖아. 훈훈한데? 다들 한번 밑줄을 그어보는 걸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도서관에서 책을 항상 빌렸었거든요. 집에 책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밑줄을 못 긋는 거예요. 맞아. 간직하고 싶은 문장 같은 게 맞아. 있는데 뭐 어디 적어놔도 그 맛이 좀 안 나는 것 같고 책을 펼쳐볼 수 없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제 도서관 그 회원 등록했던 게 기한이 끝나서 이제 책을 살까 싶어가지고 책을 다시 사고 있는데 그 밑줄 끊는 게 이제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그 다 같이 보는 책인데도 밑줄을 그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것도 저를 진짜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밑줄을 보면서
그 밑줄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도 생기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저는 막 밑에 자기 코멘트를 오! 달아놓은 사람도 봤어요.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이 책을 펼쳤는데 이 책에 대해서 대항하는 글을 막 쓴 거예요. 막 저자의 말에 이제 반하는 말들을 뭐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댓글 달아야 되나? 근데 그 사람은 다시 볼 수가 없는데 약간 댓글 싸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데 너무 별로더라고. 좀 속상해. 깨끗이 읽어주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근데 이제 내 책이 됐을 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저는 안 했던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저도 사놓고 안 읽었던 것들 다시 꺼내서 밑줄 쫙쫙 음. 긋고 있어요. 세르코님이 되게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그러네. 근데 아이, 몰랐다 다들 서로 얘기 안 밑- 하고 밑줄 꺼서. 밑줄 긋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러게요. 밑줄을 그러네. 긋는 거에 별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우리 밑줄 긋기 홍보대사. 책 더럽게 읽기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진짜 내 진짜.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진짜 저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긋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진짜 간직하고 싶어서 밑줄을 긋는 건데 저는 못 넘어가거든요. 그런 문장들을. 이게 약간 아. 강박처럼 아. 꼭 써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 좋은 문장들이 있는 노트처럼. 근데 아무데든 써요. 그게. 그래야 뭔가 내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보려고 쓰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적은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더 흡수시키고 싶은 마음에 쓰는 건데 그렇다 보니 가끔은 이게 욕심쟁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 문장을 너무 진짜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쓰는 거다 보니까 문장들에 대한 이 욕심, 그러니까 문장이라기보다는 그 문장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결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데? 그래? 너무 좋은 말 했는데? 노을 얘기 제가 썼었잖아요. 상실의 시대에 노을이 붙었는데 이 순간이 몇 분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좋을 때는 그 순간도 느껴버리니까 저는 마치 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슬픔이 있는 사람 같다고 저를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진짜 딱 지나가 버린다는 게 언제나 이렇게 마음이 확 아플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은 흐르니까. 맞아. 그래서 그 문장들을 제가 밑줄을 친다거나 못 넣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엄청 정성스러운 행위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는 저를 이 순간에 그냥 이렇게 못 박아주는 행위 같기도 해서 저는 좀 그냥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연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일장일단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상 속의 순간도 되게 잡아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마치 사진 찍듯이 기억해놔요. 이 얘기 들으니까 영화 애프터양 생각나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저 안 봤어요. 애프터양? 같이 봤잖아. 애프터양 봤다. 봤지, 봤어. 봤지. 애프터 선인 줄 알았어. 애프터양. 애프터 양. 그 양이 그 AI 로봇인데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잠깐 찍어놓은 거를 그 가족이 같이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시점샷들이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요? 되게 사진 찍듯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 세르코 양이야. 애프터 세르코 아니야? 애프터 그치, 우리 다 들선생냐. 세르코 양이면 사람 이름이 누가 너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무슨 신묘탕에서 신묘탕 얘기 지금 시작도 못했어. 됐어 30분 지났는데. 아니, 근데 가슴이 되게 따뜻해졌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넘어와서 신명탕 처음이에요? 신명탕 첫 장면이 이제 그래.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음. 엄마의 옷을 태우면서 오빠랑 친오빠랑 이제 실갱이를 하는 네, 말을 하지 않고 장면. 서로의 어떤 행동과 눈빛으로 네. 실갱이를 하죠.
그 주인공은 그게 너무 슬퍼서 그 코트 하나를 집어들고 도망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첫 문단이 참 좋았어. 맞아요. 읽어주세요. 아니 영영님이 통째로 이 문단 자체가 좋다고 했네요. 네. 그니까. 약간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랑 또 되게 많이 다르고 뭔가 시각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메시 느낌? 최고급 드리블? 드리블 그거 같다. 드립을 했네. 근데 항상 첫 문단을 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첫 문단을 잘 만들어 놓으면 뒤에 따라오는 것도 쉽게 따라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문단 쓰기가 너무 자꾸 이렇게 글 얘기로 가는데 첫 문단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첫 문단이 되게 서걱거리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이렇게 받으면 야 너는 이 첫 문단이 아예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문단 쓰는 거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느껴졌어요. 이 첫 문단이 되게 공들여진 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난 이 문장이 나의 그 1픽이었거든요. 읽어주세요. 단정함을 잃으며 쌓인 옷들은 이불을 덮고 누운 엄마의 뒷모습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짝 마른 나뭇잎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엄마의 옷을 스쳤다. 파스스 부서지며 엄마의 세계도 같이 바스라져 갔다. 이게 좀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옷들이 원래 있던 모양이 있었겠지? 근데 단정함을 잃으며 쌓였대. 그러니까 옷이 쌓인 모양이 원래 엄마의 옷이 놓여있던 방식과 달랐던 거야. 그래서 단정함을 잃었어. 근데 이 옷의 이 뭉텅이가 보이는 게 이불을 덮고 누운 엄마의 뒷모습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 그리고 이 나뭇잎들이 바짝 말랐는데 엄마의 옷을 스치면서 부서진 거지. 그러면서 엄마의 세계도 같이 바스라져 갔대. 그니까. 너무 슬펐어요. 왜냐고 답이 없어. 그냥 너무 슬펐어. 나는 방금 읽어주는데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가 MBTI가 다 F여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아니 세르코가 읽어주는 그 목소리가 내가 이렇게 글을 썼어? 너무 감동적인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 팀 분들이 이거 들으면 못 들어. 이제 그만! 맞아. 우리 좀 심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할게. 근데 너무 진짜 근데 나도 좋았어. 좀 오디오북 듣는 것처럼 들렸어.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정말 딱 그 부분은 파스스 부서지면 엄마의 세계도 같이 바스라져 갔다. 딱 요 부분만 했긴 했지만 이 앞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게 여기에서 피크를 쳐서 이 부분만 제가 밑줄을 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태울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굳이 안 태우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옷을 태워줘야 그러니까. 우리 그 올라가서도 입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한두 개만 하면 된대요? 하는 것 같았어. 다는 아니고? 다는 안 태우더라도 각자만의 정리 방법이 있겠죠. 그 여기 있는 화자는 그 코트 하나라도 간직하고 싶은 화자였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너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아, 하나라도 남겨서 가지고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일미님 픽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댓글 단 것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와의 실랑이 끝에 내가 감나무로 내동댕이 쳐졌다. 앙상한 가지 끝에 간신히 붙어있던 썩은 까치밥 2개가 투둑 바닥에 터졌다. 이게 주황색 눈물? 생각하면서 이미지적으로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엄마가 방 안에서 이제 감나무를 보시고 감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는데 이제 남매가 이 감나무 아래에서 싸우니 감나무가 좀 헐. 슬프지 않았을까. 역시 메시예요. 다르다. 진짜 문장력이 식었다. 깊이 있다. 그랬어. 그렇게 이제 엄마의 코트를 뺏어 들고 도망치면서 지하철로 가는데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엄마의 네, 코트의 들어있죠.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죠? 목욕탕 입장권. 아주 오래된 목욕탕 입장권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너무 영화적이야. 주머니 안에 또 색깔도 분홍색의 입장권이 있다는 게 약간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기도 하고. 아, 전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이제 친하고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비타민을 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잘라서 주면 되게 뾰족뾰족한 그 뭐죠? 뭔지 알아요. 그죠. 이게 알약 같은 것도 그렇게 돼 있는 보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떼서 줬었던 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안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또 오랜만에 어디를 가고 있는데 옛날에 쓰던 가방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가방을 툭 뒤졌는데 했는데 그 뭐야? 친구가 줬던 비타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겠다. 그 친구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뭐든지 좀 물건 많이 들고 다니고 많이 흘리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제가 많이 흘리죠. 아니야. 일빈님이 그보다 기억할 건덕지를 되게 많이 흘려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 비타민처럼. 맞아. 연락했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만 했어. 근데 그렇게 가방 속에 갑자기 넣었던 손에 훅 찔리듯이 갑자기 살다가 훅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연락 안 하는 편이세요? 네, 안 해요. 저도.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맞아 그런 애 있었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편. 또 연락하면 길어지잖아요. 또 좀 이상한 거. 좀 이상해져. 잘 지내니? 맞아. 그러다가 또 서로 이미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또 그 공통점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맞아. 연락을 주는 게 좋을까요? 세르코는 연락하는 편이에요? 그런 친구들. 보통은 안 하는 것 같고 연락이 그런 식으로 한 5번 이상 났다 하면 그때 연락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났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면 간간히 생각은 했는데 연락 안 했다가 오늘은 너무 생각나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모아서. 근데 또 연락 받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저한테 너가 먹던 비타민C가 갑자기 내 가방에서 발견돼서 생각나서 카톡했어. 잘 지내? 하면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F의 향연인 것 같아. 진짜 좀 지겨울 것 같아. 사람들이 좀 그만해. 아니 저도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뭔지 알 것 같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이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 말도 뭔지 알 것 같죠? 이게 진짜 이거 F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소문내야겠다. 아니 사실 우리는 제목부터가 F 방송이야. 아늑한 세계인데. 맞아요. 대놓고 아늑하게 가겠다. 이런. 이제 그 입장권을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을 타서 어디로 가죠? 입장권을 보고 어릴 적 살던 동네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이제 과거의 일들도 같이 떠올리죠.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주제가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대한 부채감을 해결하기 위한 문장이 나옵니다. 주제를 지키기 위한. 저는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네. 목욕탕도 그렇고 다른 가게들이 화요일 휴무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화요일 휴무인 목욕탕을 갔던 그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휴무인 화요일에 엄마랑 아주머니들이 뭐 하시죠? 거기서? 아주 고스톱을 치죠. 점 100에. 조금 점 10보다는 큰 판인 거죠. 큰 엄청 판인 큰 거예요? 판이지. 엄청 큰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그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당시에는 아주 세련된 건물이었고 뭐 이런 어린 시절의 풍경을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았어.
맞아. 이런 건물이 하나씩 있었어요. 마을에. 그래서 나도 어린 시절에 어떤 건물을 생각해봤어. 내 추억이 담겨있는 목욕탕에 있었던 그 건물을. 그런 저도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정말 오랜만에 목욕을 하려고 하잖아요. 목욕을 하러 간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사우나를 하겠어 하고 마음먹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목욕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도 너무 좋았던 게 거의 20년 만에 갔던 고향에서 뭐가 달라졌구나. 어떤 건 그대로고 어떤 건 뭐 달라졌고 막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정말 그대로인 것은 하늘뿐인가 하고 올려다보니 낮게 깔린 먹구름 사이로 퐁퐁퐁 올라가고 있는 수증기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약간 슬펐다. 정말 그대로인 건 하늘밖에 없네. 바로 그 뒤에 수증기가 퐁퐁퐁 올라가고 있다는 게 너무 또 귀여운 거야. 퐁퐁퐁 파스스 이런 거에 좀 약하시구나. 그런 거야 봐. 수증기가 이렇게 뭐 포로록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퐁퐁퐁 올라갔대. 그게 너무 귀여웠어. 약간 애니메이션 같죠. 아니, 그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런 거 같아. 그런 재미와 위트와 어떤 깜찍한 발랄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일미님 글에 있는 깜찍한 포인트. 이제 목욕탕에 가서 과거에 엄마랑 목욕탕 다녔던 그걸 추억을 회상을 하는데 네. 그 새벽 4시 반에 엄마가 무조건 목욕탕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새신사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연기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려워. 엄마. 애기처럼 해주세요. 엄마 어떻게 애기처럼 하지? 엄마! 엄마 놀이터에 고양이들 엄청 많이 모여서 세수하고 있는 거 봤어? 엄청 많이? 얼마나? 한 30, 45마리? 엄마는 내가 본 것이 새신사를 뽑는 장면이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 동네는 대대로 그루밍을 잘하는 고양이가 사람들의 목욕탕에서 새신사로 일한다고 말이다. 고양이는 물 싫어하지 않아? 그니까 물에 안 들어가고 사람들 씻겨주기만 하는 거야. 왜? 고양이가 어떡해? 목욕을 제일 잘하는 고양이를 뽑아서 옛날부터 그랬어. 걔네들은 변신술도 하고 시간도 맘대로 다뤄. 그러니까 혹시라도 목욕탕에서 고양이 새신사를 만나면 깍듯이 대해야 해. 깍듯하게 안 하면? 때를 계속해서 엄청 아프게 밀지. 빌어도 안 멈춰 등이 시뻘개질 때까지. 이것도 읽고 싶어요. 엄마가 문구점을 할 게 아니라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했다. 진짜 이야기를 쓰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일미님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 집사예요. 고양이들이 하루에 반 이상을 그루밍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엄청 자기의 그 몸을 세세하게 정화시킨다는 느낌으로 씻는 걸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밀면 핥아주기도 하거든요. 저도 만에 핥음 당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기도 하고 약간 따갑기도 하거든요, 고양이 혀는. 네. 그래서 약간 고양이들이 새신사를 하면 잘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저 그래서 이 고양이가 되게 큰 주제로 나오는 이야기니까 또 마침 고양이 집사시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고양이의 매력. 고양이의 매력? 고양이는 네. 정말 좋은 친구. 어떤 친구예요, 고양이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친구. 아, 그래요? 핥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 잘 없잖아요. 그게 좋은 친구다.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간 목욕탕에 이제 때를 미는데 때를 밀죠. 네, 때를 밉니다. 아주머니가 캐릭터가 강하세요. 네, 그게 너무 과했나 싶었어. 마스터. 아니 만나자마자 욕하지 않아요? 욕은 아닌데. 손대지 마요. 아니 손님 없어서 뒤질 뻔했네. 근데 뒤질 뻔했네도 뒤질 뻔했네 이렇게 적어놓더라고요. 약간 이 사투리를 섞으면서 아주머니 딴에는 요런 유머를 구사하는 아주머니? 이거 너무 상상됐어. 때립니다. 강하게 마주 착착 2번 치는 아주머니. 턴! 돌아! 근데 이게 약간 신호였어. 이 이야기 속에. 너무 재밌다. 맞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그 신호탄. 그래서 요 뒤에 보면 또 한 번 더 턴 하거든요. 맞아. 턴이 2번 있더라. 아니, 턴이 또 있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걔가 마스터? 하면서 기억을 해내는 거죠. 여기 조금 전까지 어른이었던 내가 꿈이었을까? 어린이가 된 지금이 꿈일까? 모르겠다. 다만 나는 엄마와 목욕하는 시간을 아낌없이 즐기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자 어른이었던 시절이 아득해지면서 꿈처럼 느껴졌다. 이 부분도 난 너무 좋았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잡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에 지금 되게 사로잡혀 있는 때 같은데 어른이었던 내가 꿈인지 어른이가 된 지금이 꿈인지 뭐 사실이야 뭐 알 수 없지만 그냥 지금을 살자 이런 마음으로 엄마와의 시간을 아낌없이 즐기기로 한 후에 그러고서 이 시간을 잘 보내잖아 또 즐겁게 어떤 한 순간에는 이렇게 약간 후련한? 상쾌함? 이런 게 나는 여기에서 좀 상상이 됐어요.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요 전에 체중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데 그래. 원래 내 몸무게대로라면 뭐 더 큰 숫자들이었겠는데 갑자기 15kg가 나온단 말이에요. 15kg면 나의 어릴 적 몇 년도에 어떤 몸무게 이렇게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영화적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어떤 성인이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 위에 올라갔는데 그 체중계의 그 숫자가 15kg가 된 인서트가 딱 들어가고 맞아. 빠지면 어린이가 되어 있는 이제 타임루프가 되어 있는 손목에서 이게 스르륵 빠지는 그게 딱 형상이 돼서 맞아. 이런 몸무게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타임루프가 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가 고양이예요? 네. 세신사의 전체는 고양이 세신사예요.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걔가 다 이 마을의 전설 같은 존재. 전설 같은 존재. 대대로 고양이 세신사가 인간들의 등을 밀어준다. 구름이 가듯이. 구름이 가듯이. 근데 그거를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채는 게 이 목에 그 세신사 아주머니의 목에 갈색, 검은색, 밤색 삼색 점이. 삼색 점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사람 맞아? 이제 너무 그런 귀여워. 점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의심할 것 같아요. 고양이 아니야? 나 이 부분도 좀 슬펐다. 어디죠? 엄마가 마른 수건으로 머리 닦으라고 수건 줬잖아. 맞아요. 그리고 엄마 배를 꼭 껴안았대. 이게 좀 뭐랄까 아련했어. 없을 수도 있잖아 이제. 약간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엄청 담백하게 이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마른 수건으로 감기 걸리지 않게 꼭 머리를 말리라고 엄마가 하면서 보내주죠. 저도 항상 머리를 안 말리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거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밖에 맞아. 없어. 맞아. 머리 꼭 말려라. 아유 감기 든다. 막 이렇게 잔소리 하는 거는 사실 엄마가 제일 걱정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꼭 마른 수건으로 머리 말리라는 게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되게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스터가 이제 타임루프를 갔다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 손을 잡고 뛰어가는데 고양이가 점점 되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갔는데 고양이 세계의 목욕탕을 통과해서 온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목욕탕인데 그 안에 타일은 고양이의 그림이고 안에 목욕하고 있는 애들은 다 고양이인 거지. 그리고 손잡고 있는 마스터도 고양이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이 뛰다 보니. 같이 뛰다 보니. 읽으면서 고양이 보은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전북 독립영화제에서 고양이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선생님을 만났었거든요. 사라지는 것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울었거든요. 그 GV를 같이 했는데 그 감독님이랑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악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서로 감상을 나누고 그 영화가 너무 좋았다고 또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애니메이션 보고 울기는 또 오랜만이어가지고. 되게 고양이랑 또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쓰는 소재랑 비슷하게 뭔가 되어 있네요. 맞아요. 저희랑 일상에 또 가깝기도 하고 해서 많이 저희 글이나 이런 거에 등장을 하죠. 고양이들이. 단편 영화 사라지는 것들. 감독님 너무 잘 봤습니다. 아마 그때의 감동 때문에 고양이를 더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 무의식 중에 무의식 있었을 중에. 수도 있어. 마스터 룸으로 돌아와서 현재로 돌아오죠. 해가 지고 멈추고 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목욕탕을 빠져나오죠. 네. 빠져나왔는데 바로 그녀가 나오자마자 모두 불이 꺼지고 영업 종료를 알리는 팻말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불빛은 하나도 없고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전등도 다 깨져 있고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조용해요. 근데 거기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눈을 맞으면서 이제 또 걸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고은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네, 이게 이 고은이가 엄마의 코트를 이제 다시 여미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면서 이제 자신의 삶으로 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래도 길이가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엔딩을 적으면서 제가 다시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떠올리니 혹시 여기에 어떤 노래를 붙이고 싶은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영화라고 친다면 이 엔딩곡을 만약에 정해준다면 전 이게 좀 이렇게 정말 다시 걷기 시작한 그 모습이 영화라면 거기 어떤 노래가 흘러가면 좋을까 이런 상상도 좀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상상인데 나 근데 노래까지 생각을 못 해봐서 혹시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최근에 굿바이 투 로맨스라는 노래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거 내가 어제 우리 틀었던 노래긴 하거든. 좋은데? 좋아요. 이렇게 드론으로 점점 눈 이렇게 화면이 점점 눈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하얗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 엔딩 크레딧 일미 배우 세르코 PD 영역 조감독 귤 선생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되게 엔딩곡스러운 노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신묘탕 여기까지 신묘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벌써 저희 또 화요일 주제가 끝이 났죠? 3월이 끝이 났어요. 진짜 네. 어떤 3월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DM 주세요. 어떤 3월이었는지 DM 주시면 저희가 4월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한 달이 또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또 금방 가겠다. 맞아요. 저희 또 수요일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에게 수요일은 어떤 이야기를 미리 생각하신 거 혹시 있으신 분? 약간 저는 있어요? 떠올리고 있나.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일에 배가 고픈 거지 이제. 그치. 수요일에 배가 고픈 거지. 너무 웃기다. 허기짐 아니었어요? 허기짐. 배고픔이라기보다는 허기짐. 허랑방탕하다와 비슷한 느낌. 허기짐. 허기지. 허기짐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게. 너무 허기져 지금.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딱 뭐 이걸로 안 쓸 수도 있는데 수요일 하면은 수단 날이잖아요. 수단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급식 맛있는 거 먹는 날. 맞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뻗어 나가서 써볼까? 청소년 재밌다. 시절에. 네. 근데 맞아. 또 허기심 얘기하셔서 우리 괜찮겠네. 나는 둘의 데이트를 약간 물과 관련된 걸로 해볼까. 좋아. 수자원 연구소. 수자원 연구소에 갔다. 폭포. 갔습니다. 그는 연구소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주세요. 4월 이야기도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원고 받아서 구독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8화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파워 F를 견디시는 그니까 이 분들 극강의 F를 이번에 너무 F였다. 다음에 좀 자주